2026년 1월의 서울,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삼성전자 서초 사옥과 평택 캠퍼스 주변은 유례없는 긴장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정점에 서 있는 사나이,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AI 제국의 설계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동선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를 다투는 기업의 수장이 왜 굳이 이 시점에 한국의 삼성을 직접 찾았는가? 그 해답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세 글자, 인류가 나노 단위에서 쌓아올린 가장 정교한 기억의 탑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은 거대한 연산의 집합체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최신 GPU 블랙웰과 그 후속작인 루비는 초당 수조 번의 계산을 수행하는 굶주린 짐승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뇌가 빨라도 그 두뇌의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길이 좁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HBM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D램을 옆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8단, 12단, 심지어 16단까지 쌓아 올려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수천 개로 늘린 이 기술은 AI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혈관입니다. 그동안 이 혈관의 역할은 SK 하이닉스가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야망은 한 기업의 생산 능력에 갇혀있기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구축 열풍 속에서 엔비디아의 칩은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었고 젠슨 황은 공급망의 단일 리스크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잠자던 거인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은 칩의 설계부터 메모리 제조,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징과 위탁, 생산 파운드리까지 한 지붕 아래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토탈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의 독대는 평택 캠퍼스의 거대한 클린룸이 내려다보이는 VIP 접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젠슨 황은 그곳에서 삼성의 차세대 HBM사 양산 로드맵을 직접 확인했을 것입니다. 삼성은 그간 수율 문제와 품질 테스트 지연이라는 거센 비판의 파도를 맞으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냉정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삼성이 가진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와 한번 결단하면 무섭게 밀어붙이는 엔지니어링의 저력을 믿었습니다. 이 미팅에서 젠슨 황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TSMC에만 의존하는 지정학적 위기를 벗어나야 하며 삼성이 그 대안이 되어줘야 한다. 삼성에게 이 제안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반도체 제왕의 권위를 되찾고 AI라는 새로운 신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영토를 확보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삼성의 HBM사가 엔비디아의 공식 인증을 통과하고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순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하이닉스-TSMC 동맹에서 삼성-엔비디아라는 새로운 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축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의 이면에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젠슨 황은 삼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어 하이닉스를 견제하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며 삼성은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노릴 것입니다. 이제 젠슨 황의 가죽 재킷과 삼성의 파란 로고가 그려낼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도 치밀한 계산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파트 2 현대차,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의 탄생. 반도체의 황제가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의 정문을 들어섰을 때 산업계는 경악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강자였던 현대차와 최첨단 AI 칩의 지배자 엔비디아의 만남은 모빌리티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왜 젠슨 황을 직접 마중 나갔을까요? 그것은 현대차가 더 이상 철판을 깎고 엔진을 조립해 파는 제조회사가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의 대전환. 그 심장부에는 엔비디아의 연산지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 아니,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현대차의 생산 라인을 돌며 차체를 찍어내는 거대한 프레스 기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도로를 누빌 수백만 대의 이동형 AI 단말기를 보았습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차선을 유지하거나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물, 보행자의 움직임, 기상 변화, 도로의 미세한 굴곡까지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초당 수조 번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피지컬 AI의 정점입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최신 차량용 통합 칩 드라이브 토르드라이브소를 전격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모든 제어 시스템을 엔비디아의 아키텍처 위에 올리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기존의 자동차가 수백 개의 개별 제어기 ECU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면 이제는 단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중형 컴퓨터가 차량 전체를 통제합니다. 젠슨 황은 현대차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AI 생태계를 도로 위로 확장하고 싶어 했고, 정의선 회장은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려 합니다. 두 거물의 동맹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곳곳을 누비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아이오닉 EV 시리즈들이 수집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는 이제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현대차가 보유한 이날 것의 데이터를 탐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안에서 이 데이터들이 학습되고 정제되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지능은 무선 업데이트 OTA를 통해 전 세계 현대차로 다시 전송됩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지능을 키워주는 거대한 공생의 고리입니다. 젠슨 황은 정의선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지능형 공간을 구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마력 HP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은 엔진의 배기량이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 칩이 박혀 있고 얼마나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느냐 FLOPS로 결정됩니다. 현대차의 운전석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가 설계한 거대한 신경망 속에 접속하여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비서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동맹 뒤에는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칩을 쓰면서도 언젠가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키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역시 현대차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를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탄생할 차세대 현대차는 우리 삶의 풍경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파트 3 디지털 트윈, 한국을 거대한 실험실로. 젠슨 황이 한국 방문의 마지막 조각으로 선택한 것은 제조업의 근본적인 디지털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엔비디아의 가상 세계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 OMNIVERSE를 시험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실험실로 보았습니다. 현실의 공장을 가상 세계의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이것은 인류가 물건을 만드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입니다. 과거의 공장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들이거나 공정을 바꿀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제 라인을 멈추고 테스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이 꿈꾸는 세상은 다릅니다. 실제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고 용접을 하기 전 가상 세계에서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먼저 거칩니다. 이 각도에서 로봇팔이 움직이면 충돌할까? 이 온도로 반도체를 구우면 수율이 얼마나 나올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상 세계에서 먼저 얻고 100% 확실할 때만 현실의 스위치를 올립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과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는 젠슨 황에게 가장 완벽한 테스트베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제조시설과 숙련된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 정교한 제조 현장에 엔비디아의 AI 지능이 결합된다면 불량률은 기적적으로 0에 수렴하고 생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젠슨 황은 한국을 통해 전 세계 제조업의 운영체제 OS를 장악하려 합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고 제어되는 시대. 그는 한국의 모든 생산시설이 엔비디아의 칩으로 사고하고 돌아가는 거대한 컴퓨팅 팩토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동맹의 축제 뒤편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삼성은 엔비디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하 시리즈 같은 자체 AI 가속기를 비밀리에 고도화하고 있으며 현대차 역시 42닷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차량용 운영체제와 칩 설계를 꿈꾸며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한국의 거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엔비디아라는 절대 권력을 넘어설 수 있는 지도를 건네준 셈일지도 모릅니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전용기에 오르는 젠슨 황의 가방 속에는 삼성의 HBM사 샘플과 현대차의 SDV 전략 보고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는 서울 상공을 떠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는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협할 가장 무서운 적을 내 손으로 키우고 있다는 서늘한 경계심일까요? AI라는 새로운 종교가 지배하는 2026년의 세상에서 젠슨 황과 한국의 두 거인이 맺은 이 피해 동맹은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더 이상 SF 영화 속의 상상이 아닌 차가운 실리콘 칩 속에 새겨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제조기지를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뇌를 만드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젠슨 황이 서울에 남긴 검은 가죽 재킷의 잔상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